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399선 제20강 시간으로서 208번부터 218번까지 같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개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강의 끝난 후에라도 시험지하고 또는 노트를 준비해서 직접 손으로 여러분들 직접 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208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번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208번. 다음과 같이 A토지가 개발될 경우 초과 수익은 얼마인가? 단 요구 수익률은 10%이다. 그러면 A토지에 대한 개발 정보 비용이 500만원, A토지의 현재 가치 4천만원, 그리고 개발될 경우 1년 후에 기대 수익이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풀린 겁니다. 자, 변화시키다 어떻게 변화시켜주냐면 이 기대 수익을 뭘로 나눠준다? 자, 기대 수익을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돼요. R이 요구 수익률 0.1입니다. 이걸로 나눠주면 지금 1년 후니까 2년 후면 0.1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보통 1년 후로 합니다. 대부분 문제. 그럼 이거 해주면 1.1로 6,600 나누면 답은 뭐다? 6천만원이 6천만원. 자, 현재 가치가 6천만원이니까 현재 6천만원. 이거의 가치는 6천만원이고 내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얼마 들어가요? 자, 4천만원 들어가고 또 내가 이 정보비용으로 500만원 또 지불했어. 500만원 또 빼줘야죠. 그러면 초과 수익은 얼마다? 005, 15, 1,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500만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쉬운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라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6,600, 5,500 그러면 1 플러스 0.1을 나누면 5,000, 6,000 이렇게 탁탁 떨어지게 문제 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20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209번 수은현가법, 수은현재가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투자 시 미래의 전체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수은현가법은 수은현재가치가 미래에 투자에 되는 돈을 현재로 환원하는 겁니다. 현재로. 자, 근데 투자 시 현재 틀렸죠? 전체를 할인하여 미래 가치가 아니 현재 가치죠. 말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수은 현재 가치라는 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고 현금 유출, 현금 돈이 나갈 걸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빼줬을 때 이것이 0보다 같거나 크면 투자하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맞는 얘기고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고 이 요구 수익률은 무시험률, 위험할증률 플러스 또 뭐도 있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인플레율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고요. 3번 수은현가가 0보다 같거나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아까 설명했죠. 맞고요. 수은현가법으로 투자 분석 시 요구 수익률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바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거 구하니까 209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번. 다음은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내부 수익률에 관한 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란 미래의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자,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미래의 현금 흐름의 순현가. 순현가는 미래의 그 현금 유입하고 빼기 현금 유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이 0이 되게 할인율이다. 0이 되게. 1이 되니까 틀렸죠. 1이 되는 건 수익성 지수일 때 1이 되는 겁니다. 그건 틀렸고. 3. 내부 수익률은 외부 요인은 기회비용과 관계없이 투자한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익률이다.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하는 거가 아니면 많은 겁니다. 투자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익률. 4. 내부 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고 그렇죠. 내가 최소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하고 내가 10% 요구했는데 20% 수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투자하고 내가 10% 요구했는데 5%밖에 안 나오면 기각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 해놨고요. 5. 모든 투자 대안의 수익현가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의 값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 내부 수익률 값을 조정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걸 구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1번.
다음은 수익성 지수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수익성 지수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 돈이 들어온 걸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겁니다. 또 현금 유출, 돈 나가는 거를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나눈 것, 즉 현금 유입이 있으면 이 유입을 뭘로 나눈다? 유출로 나눈 거예요. 유출로. 그 얘기입니다. 그 수익성 지수와 순현가에서는 유입 빼기 유출이었는데 수익성 지수에서는 나누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 1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유출보다 유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투자를 채택하고 자금은 기각한다. 맞습니다. 자 1번 2번 맞고 3번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이 순현가법보다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선호된다.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순현가법이 더 선호됩니다. 거꾸로 설명이 됐으니까 틀렸고요. 자, 수익성 지수는 투자한 자금 1원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의 크기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5번 수익성 지수는 투자 규모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비율로만 나오니까 지수니까 유입을 유출로 나눴으니까 비율로만 나옵니다. 지수로만 나오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이 투자 규모 차이를 알기 위해서 뭐도 쓴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 말고 순현가법도 같이 쓰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거고 하니까 21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2번 다음의 경우 내부 수익률과 순현가는 각각 얼마인가? 현재 투자 금액은 4천만원, 1년 후에 현금 유입 6천만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20%. 그럼 먼저 내부 수익률부터 보면 그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부 수익률을 써보면 내부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수익률을 내부 장차 얼마나 수익률이 나오는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현재 투자 금액, 자 수익률이니까 현재 내가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 자 미래의 예상 수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투자하는 게 4천만 원이고, 자 그리고 미래에 6천만 원이 생겨요. 투자한 건 얼마니까? 4천이니까 빼면 2천만 원이죠. 그러면 4천분의 2천 곱하기 100하면 50% 나오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50%가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답이. 자 그럼 이제 순현가는 뭐냐? 순현재 가치. 즉 1년 후에 6천만 원이니까 이 6천만 원에서 이 6천만 원을 현금 유입해서 현재 투자 금액을 바로 빼주시면 안 되고 6천만 원 현재로 가치를 바꿔줘야 돼요. 뭘로 어떻게 바꾸느냐?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R이 1년 후니까 R의 N인데 1년 후니까 그냥 1 플러스 R로 하시면 되고 보면 6천을 1 플러스 20%니까 1 플러스 0.2 1.2를 6천원에 나누면 5천만 원 나옵니다. 자 5천만 원. 즉 6천만 원은 현재 가치로 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현재 가치니까 미래의 돈을 유입을 현재 가치로 했을 때 이제 미래의 돈이 현재로 돌아왔을 때 현재 순유입이 5천입니다. 현재 순유출 투자 금액은 4천이니까 그 4천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얼마가 남는다? 1천만 원. 자 요게 바로 순현가예요. 순현재 가치. 자 그게 1천만 원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3번 다음은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내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의 가치에서 부채 잔금이 얼마나 남았나 그 비율을 말합니다. 이건 맞고요.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해서 얼마나 순영업소득이 나는가 맞고요.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조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맞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총자산이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이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조소득이 얼마인가. 물론 유효 조소득, 총조소득이 있지만 이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을 알아보는 것이 총자산 회전율인데 총자산 이건 틀렸고요. 영업경비 비율은 조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가 얼마나 차지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 X 틀린 것이니까 213번은 4가 되겠습니다. 자 214번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라 그러면
1 플러스 R의 N 이럴 때 이거 N이 1이니까 1 플러스 R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금년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 요 R이 5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할 때 어떤 걸 나눠줄 때 1 플러스 5니까 0.5%니까 0.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1.05죠. 그러니까 그걸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여기 있는 걸 다 풀려면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현금 유입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뭘로 나눠준다? 1 플러스 R, 즉 1.05로 다 나눠주면 됩니다. 다 1.05로 다 나눠주면 돼. 1.05, 이것도 다 1.05. 다 나눠주면 630은 현재 가치로 하면 이 600만원 됩니다. 315만원은 300만원 되고, 420은 얼마가 되냐? 400만원이 되고, 262.5만원은 250만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가치로 바꿔줬을 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순현재 가치는, 자, 이렇게 현금 유입이, 그러니까 내년의 현금 유입을 현재의 현금 유입으로 바꿔준 거예요. 현재 현금 지출이 있고, 그럼 600에서 300을 빼주면 순현가, 자, 순현가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순현가는 600에서 300을 빼주면 300이 될 것이고, 300에서 100을 빼주면 200이 될 것이고, 400에서 100을 빼주면 300이 되고, 250에서 100을 빼주면 150이 됩니다. 이것이 순현가고, 순현가. 수익성 지수는 현금 지출로 현금 유입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니까 600을 300으로 나누면 이건 2. 이거 수익성 지수 PI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을 300으로 나누니까 이건 3. 400을 100으로 나누니까 4. 그리고 250을 100으로 나누니까 2.5. 자, 이렇게 수익성 지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A와 C는 NPV 순현가는 A와 C의 순현가 300, 300 같다. 이거 맞습니다. 질문이 맞고요. 자, 두 번째. NPV가 가장 작은 사업은, 순현가가 가장 작은 사업은 150이니까 D죠. D다. 이것도 맞습니다. C의 PI, 수익성 지수는, C의 PI, 수익성 지수는 400을 100으로 나눈 값이죠. 4. 맞습니다. 자, PI가 큰 순서는 PI, 이거죠. 그러면 PI가 큰 거는 CBDA죠. CBDA. 여기 틀렸네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틀렸고.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는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자, A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이 더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러니까 B, C, D 함께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순현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수익성 지수를 보면 훨씬 높게 나옵니다, A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험률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이 타당성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 4는 확실히 틀렸고 지금 문제에서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5번.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 기간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순소득 승수 자체를 알아야 된다. 이 순소득 승수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을 뭘로 나눈다? 바로 순 영업소득으로 나눕니다. 순 영업소득. 그래서 총 투자액과 순 영업소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보기가 이렇게 총 투자액 100억 원, 금리, 지분 투자액,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마지막 순 영업소득이 있는데 총 투자액과 순 영업소득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자,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총 투자액이 100억 원이고 순 영업소득이 10억 원입니다. 즉 10분의 100이므로 이것은 10이 되죠. 10. 자,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바로 10,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16번.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A와 B 투자 대안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자본 수익률에 대한 기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소득, 자, 이거는 지분소득을 뭘로 나눈다? 그렇죠. 지분소득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A 대안의 경우에 자기 자본은 20억 원이고, 자, 그리고 지분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순 영업소득에서 이자 지불을 뺀 지분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분소득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죠. 지분소득률은 바로 순 영업소득에서 뭘 뺀다? 그렇죠. 이자를 빼는 겁니다. 이자를. 자, 그럼 A 대안부터 보면 A 대안의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A 대안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20억 원이고 지분 수익률 2억 원에서 뭘 뺀다? 그렇죠. 차입금이 제로니까 이자가 0입니다. 자, 20분의 2니까 이것은 10%가 나오니까 10% 있는 걸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요. 자, 두 번째 B입니다. B 같은 경우가 핵심인데, 자, B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2억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2억이다. 지짝, 즉 지분 소득만 알면 되는데, 자, 지분 소득은 순 영업소득 2억 원에서 뭘 뺀다? 그렇죠. 이 이자를 빼야 된다. 18억 원에서 0.8%, 이거 8%, 18억 원 곱하기 0.08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8억 원 곱하기 0.08을 하면 1억 4,4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4,400만 원. 자, 그럼 1억 4,400만 원을 2억 원에서 1억 4,400만 원 이걸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5,600이 나옵니다. 5,600. 자, 이 5,600만 원을 뭘로 나눠준다? 그렇죠. 자기 자본 2억 원이니까 2억 원으로 5,600만 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5,600만 원을 2억 원으로 나눠주면은 28이 납니다. 28. 자, 28%죠. 자, 28% 있는 거 찾아보면 요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 A와 B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걸 골라야 되니까 21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17.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 임대주택 총 투자액은 100만, 1억입니다. 이거 1억이고 차입금은 6,100만 원, 이게 6천이고 자기자본은 4천입니다. 자, 자기 지분은 40%인 거예요. 차입 조건, 자, 이자 6천만 원에서 연 8%의 이자고, 대출기간은 매 1년 만에 이자만 지금 만개요. 이 세상을 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 지불액은 한 번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1년간 순 영업소득은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 2%다. 자, 이럴 때 자기자본 수익률, 이는 공식대로 풀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수험생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공식은 있으니까 공식대로 한번 풀어보면, 지금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본이 있을 거예요. 자, 자기 자본이 있고, 거기다가, 순 영업소득, 자, 순 영업소득에서 빼줍니다. 얼마를 빼주냐면, 자기가 차입한 금액이 있을 거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곱해준 금액을 빼줍니다. 더하기,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요. 또, 자기 자본 비율이 있고, 그 비율에 대해서 가격 상승률이 있으면 그걸 분자를 해서 가격 상승률을 나눠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자기 자본은 지금 4천만 원이에요. 자, 그럼 4천만 원. 자, 순 영업소득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자, 만자 단위 뺍니다. 빼기. 차입금이 6천만 원입니다. 6천. 곱하기 이자가 8%니까 0.08. 더하기 자기 자본 비율이 이게 1억 중에 4천이니까 0.4, 40%니까 0.4가 되고, 자,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은 2%니까 0.02가 됩니다. 요거 계산해 주면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두들겨 주면 됩니다. 그럼 왼쪽 거는 0.08이 나오고, 더하기 오른쪽 거는 0.05가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하면 0.02
13이 돼요. 13. 13%라는 얘기죠. 자, 13%인 거 답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17번은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218번 문제입니다. A 토지에 대한 투자안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이 경우 A 토지의 투자 가치와 투자 여부는 자, 예상 순수익, 예상 수익이 1억이고 기대 수익이 25%예요. 여기 무이익률, 위험 활동률, 인플레 많이 보던 거죠. 이거 다 합치면 뭐다? 이거 다 합치면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 몇 프로예요? 10, 6, 20. 자, 이거 다 합치면 20%. 자, 내가 요구하는 건 20%인데 기대 수익률, 이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25%야. 나는 20%밖에 요구 안 했지만 투자하면 25%가 나오는데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 채택만 표시해 놓고 자, 투자 가치는 얼마냐? 자, 투자 가치는 그 예상 수익이 있으면 그걸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돼요. 투자 가치는. 자, 이게 투자 가치잖아요. 그러면 예상 수익이 1억을 얼마로 나눈다? 20%. 20%로 나누면 이 0.2니까 5억이 되는 겁니다. 5억. 자, 5억 어디 있어요? 5억.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공통되는 거 투자 채택 투자 채택이었으니까 답은 218번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20강 시간이었습니다. 208번부터 218번까지 우리 부지런히 풀었는데 문제 푸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며 다음 시간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